안녕하세요, 템포럴 말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짱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브랜드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금 기존이랑 방식이 좀 달라지겠죠. 리뷰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는데 새롭게 가고 싶다라는 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색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제라드 페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뭐 지라드 페리고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제라드 페리고가 된 이유는 뭔가 오해를 막기 위해서. 지라드 하다 보면 약간 그래서 이제 제라드 페리고로 이제 공식 명칭으로 안정적인 이름을 새겼군요. 네. 제라드 페리고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브랜드가 몇 안 되잖아요. 그 중 하나가 제라드 페리고입니다. 1791년. 창립자는 프랑스와 보떼가 스위스 라쇼드퐁의 보떼라는 시계 공방을 설립합니다. 왜 제라드 페리고가 아니고 그때예요? 그건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세요? 차근차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얇은 해중시계와 약간 뮤직박스 그런 걸로 유명했습니다. 1854년에 콘스탄트 제라드가 회사를 이제 인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수를 하면서 회사 이름을 그때는 이제 제라드 엔시에로 바꿨습니다. 어디 갔어요? 페리고는? 그 4년 뒤에 요 스위스 르로클의 약간 그 시계 가문의 부잣집 딸내미 꼬셨다고 해야 되나요? 살살 꼬득했겠죠. 부잣집 딸내미인 마리 페리고과 사랑에 빠져서 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름을 바꾸죠. 제라드 페리고. 페리고.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 보면은 뭐 창업자 2명이다라고 하면은 누구의 성을 각각 따는 건데 네. 부부인 경우는 진짜 드물잖아요. 굉장히 애처가였던 거거나 와이프 쪽이 엄청난 부자였나 봐요. 돈을 지원을 받아야 됐을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라드 페리고는 럭셔리 그룹 중에 하나인 케링에 속한 시계 브랜드입니다. 캐링 그룹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가 구찌, 생로랑, 네. 보테가 베네타. 그리고 시계는 제라드 페리고, 그리고- 루이스 나르당, 네. 주얼리를 같이 하는 부셔는. 제라드 페리고와 그 율리스 나르당의 CEO가 지금 같은 분이죠. 2018년부터 패트릭 프루니오 이 아저씨가 이제 그 브랜드를 공동 CEO로 하고 있죠. 저는 제라드 페리고 매니팩처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하다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갔다 오신 분. 같이 가기로 한 홍콩 미디어가 있었는데 당일 오전에 캔슬을 했어요. 안 가겠다고. 저 혼자 갔어요. 제라드 페리고에서 나오신 그 박물관 큐레이터인 윌리 슈바이처 옹이 직접 이렇게 저를 마중 와서 하루 네. 종일 보고 왔습니다. 그 라쇼트퐁에서 그 문을 열었다고 했는데 지금도 라쇼트퐁이 있어요. 매뉴팩처라는 점을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환된 브랜드들이 많은데 제라드 페리고는 뭔가 시장을 좀 빨리 읽고 그 이전부터 이제 무브먼트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와서 지금은 그냥 모든 무브먼트를 본인들이 다 생산하고 있고 과거에는 무브먼트를 외부로 공급해 준 적도 있어요. 제가 매니팩처를 갔을 때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단절없이 길다라고 하면은 이 브랜드를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맛집들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약간 전통이 있다고 하면 괜히 믿음이 가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제라드 페리고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모델이 분명히 있겠죠. 그 모델은 3 골드 브릿지. 1889년에 나왔습니다. 그 화려함 때문에 일명 라 에스메랄다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시계죠. 그래서 이제 그 라 에스메랄다의 전신은 3 브릿지였던 거죠. 1867년에 3 브릿지를 처음 발명했습니다. 무브먼트를. 배럴부터 기어 트레인 그리고 투르비언까지 일렬로 배열된 설계에 3개의 화살표 모양 브릿지가 각각을 지지하는 구조로 유명했었죠. 이제 그 모델을 베이스로 브릿지를 굉장히 화려하게 골드로 만든 것이 라 에스메랄다. 케이스에 인그레이빙 장식을 화려하게 더했던 거죠. 나중에 그 스위스 만국 박람회, 지금으로 치면은 엑스포, 네, 그렇죠. 네, 해서 상도 받았고, 네. 그리고 뉴샤텔 크로노미터 경연에서도 상을 받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를 상징하는 모델처럼 된 거잖아요. 현재는 이것을 이용해서 브릿지라고 하는 이제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손목시계로 재해석한 라 에스메랄다 모델이 이제 지금 컬렉션에도 있고, 뭐 그 이외에도 뭐 퍼페추얼 캘린더라든지 메인 리피터라든지 굉장히 고급 기능들이 고급 기능들이 가지고 있고, 3 골드 브릿지의 그 기본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서 케이스 소재를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잖아요.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를 이용한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이 이름이 퀴사.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3 골드 브릿지는 투르비용이다 보니까 조금 가격대가 부담스럽잖아요. 단위가 달라지니까 투르비용이 들어가면 간소화해서 그냥 일반적인 밸런스로 바꾼 라인이 꽤 있죠. 프리 브릿지라든가 골드 브릿지의 그런 감성과 디자인과 디테일을 느낄 수 있지만
뚜르병 대신 일반적인 밸런스를 이용을 해서 합리적인 대체제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릿지 컬렉션 말고도 제라드 페리고에서 밀고 있는 라인업이 또 있잖아요. 로레아토. 1975년에 등장한 그런 스포츠워치라고 할 수 있겠죠. 1975년 당시에 이탈리아 건축가 아돌포 나탈리니, 이탈리아의 이제 성당 그런 거에서 영감을 좀 받고 그 제랄드 젠타풍의 그 하이엔드 스포츠워치에서도 영감을 받아서 로레아토를 디자인했는데, 로레아토의 상징인 원형 베젤 안에 들어가 있는 팔각형 베젤, 그 건축가의 손길을 거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죠. 이제 과거에 1970년대에는 제라드 페리고가 이 모델의 커츠 무브먼트를 처음 탑재했던 거죠.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서 커츠 무브먼트를 탑재했는데 세계 최초로 크로노미터 인정을 받은 커츠 무브먼트였다고 합니다. 커츠 무브먼트를 주로 사용하다가 이제 1995년에 처음으로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로레아토에 도입하기 이릅니다. 이제 다시 이제 기계식 시계가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네. 또 이제 그 흐름에 맞춰서 지금처럼 기계식 무브먼트를 이제 탑재하고 있는 것이죠. 34mm 여성용 모델은 여전히 커츠를 탑재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남성용은 그냥 네. 기계식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브릿지와 로레아토가 현재 제라드 페리고를 대표하는 그런 라인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뷰는 아니지만 박스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구해왔습니다. 요즘 유행과 상관이 없는 굉장히 클래식한, 크고 웅장한 박스인데 높이가 좀 높은 편이고 표면은 아이보리인데 러버 코팅이 돼서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원목 박스가 이렇게 저장하고 나오는데 박스를 여는 부분에 제라드 페리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드 브릿지에 이 3개의 브릿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 이 부분 보고 살짝 감동했습니다. 원목박스를 이렇게 열었는데 이 열린 각도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대부분의 박스들은 열리면 그냥 이렇게 반이 뚝 펼쳐지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져서 이 부분이 더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표면도 보시면 이렇게 경사가 지어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시계를 놓는 부분에 여기도 보시면은 골드 브릿지의 화살표 모양을 이용을 한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터 박스를 보시면 여기 이제 하단에 매뉴얼이 들어가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매뉴얼에도 브랜드의 상징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워런티가 들어가 있고 이제 뒤에 각종 내용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 한글로 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라드 페리고에서 나오는 모든 시계에 관한 그런 기능들을 이 하나의 매뉴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통합 매뉴얼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라인업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브릿지에서 2모델, 그리고 로레아토에서 이제 2모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손에 가지고 있는 모델은 클래식 브릿지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원조라고 할 수 있는 3 골드 브릿지를 가격 합리성을 조금 높이면서 대중화시킨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브릿지가 2개예요. 3개인데 하나를 뺀 거죠, 위쪽에 있는 걸로. 12시 방향에 있어야 할 브릿지는 구성상 이제 좌우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배럴이고 왼쪽에 있는 부분이 마이크로 로토가 마이크로 로토군요. 오픈워크 가공을 한 그런 다이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부품들도 다이얼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3 골드 브릿지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투르비온 케이지가 위치하겠지만 이 모델은 이제 조금 대중적인 접근을 이룬 모델이다 보니까 밸런스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여기 있는 마이크로 로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언뜻 보면은 골드 브릿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밸런스가 또 이제 계속 움직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보는 맛이 있습니다. 케이스는 이제 복잡한 다이얼과 무브먼트 구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플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모든 면은 반짝이는 폴리시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백을 보시면은 다이얼 부분에 모든 것을 집중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하나의 플레이트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기어에도 굉장히 멋을 냈습니다. 제네바 스트라이프 가공을 해서 굉장히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단 부분에도 패널을 넣은 것 같은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고, 그 GP 로고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케이스 지름은 45mm 핑크 골드, 사이즈를 줄인 40mm 버전도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자동 인하우스 칼리버 GP08600-0002. 어려운데. 빡세다. 시간당 진동수는 3Hz, 파워 리저브는 얼마일까요? 약 48시간. 방수는 드레스 워치다 보니까 그냥 30m 방수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방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름답네요. 골드가 주는 화려함이 더 잘 느껴집니다. 제가 측면에서 이 골드 브릿지를 봤는데 두께도 되게 두꺼운 게 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골드 브릿지 때문에 개성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이 모델은 프리 브릿지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모델인데 케이스가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케이스 지름은 44mm입니다. 좀 전에 본 클래식 브릿지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한 거죠. 하나만 들어가 있죠. 거기 브릿지가. 제라드 페리고의 그 상징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6시 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고, 클래식 버전들은 비교적 이렇게 평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 프리브릿지 모델의 이 브릿지를 보면은 조금 이렇게 입체적인, 정말 브릿지 같이 생긴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12시 방향에 이제 배럴이 오픈워크로 노출되어 있는데 3 골드 브릿지 구성이 배럴,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굉장히 큰 기어, 그리고 이제 그 투르비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일직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델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재현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브먼트 자체가 뭐 이제 다이얼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래식 브릿지와 달리 이제 굉장히 검은색으로 처리를 했군요. 아무래도 현대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스테인리스트에 어울리는 블랙으로 마감을 한 거죠. 케이스도 이제 다른 브릿지 라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심플한 형태를 띠고 있고, 이제 주로 유광 가공을 하고 있지만 이제 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헤어라인 가공을 해서 약간 이제 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무브먼트도 전면에서 볼 수 있는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색을 좀 입힌 것 같은데요. 이 무브먼트 이름이 GP01800-1170입니다. GP01800. 그거를 베이스로 좀 더 현대적으로 가공을 새롭게 한 거죠. 밸런스가 전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보시면 밸런스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골드 브릿지와 비교하면 확실히 이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래식 브릿지, 좀 현대적인 그런 모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오 브릿지나 아니면 이 프리 브릿지 같은 현대적인 모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 브릿지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현대적인 소재를 사용한 것에 있잖아요. 6시 방향 보시면 그 밸런스율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블레이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밸런스율과 그 이스케이프먼트를 이제 실리시움, 가성의 영향에도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까지 현대적으로 이제 바꾼 것이 프리 브릿지라고 할 수 있겠군요. 캐릭터를 좀 다르게 가져가고자 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신소재에 흥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모델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 리저브가 54시간. 진동수는 28,800 VPH. 무브먼트도 클래식 브릿지와 달리 현대적인 진동수와 파워 리저브를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방수는 30m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어쩌라니. 제품이 많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정신이 혼미해 지금. 네. 이번에는 스포츠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레아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로레아토 오토매틱 42mm 폰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름은 42mm고 케이스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스포츠워치에서 그냥 가장 적절한 사이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40mm는 좀 요즘 트렌드에서 조금 작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42mm가 넘어가면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건데, 42mm는 이제 가장 절충된 그런 지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봐도 42mm의 이 로레아토가 굉장히 적절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베젤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42mm라고 하더라도 다이얼 면적이 42mm의 다른 시계들에 비해서는 이제 그렇게 넓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40mm로 나왔으면 조금 작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다이얼 부분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40mm 시계들보다도 조금 좀 작아 보여요. 케이스에서 브레이슬릿으로 이어지는 일체형 브레이슬릿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어서 러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러그라고 칭하기에는 조금 이제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다이얼이 굉장히 섬세하네요. 클로드 파리 디테일이라고 하죠. 기우시 패턴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 약간 위에서 내려다본 피라미드 같은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네, 그거를 정교하게 다이얼 전체에 새겨 넣었습니다. 패턴 하나하나마다 약간 음영이 생기잖아요. 다이얼에서 음영이 생기는 부분이 굉장히 멋집니다. 스포츠워치의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야광을 올린 아워 인덱스 이렇게 쭉 이렇게 올렸고, 그리고 12시 방향에는 이제 GP의 이니셜을 이제 둘렀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기능을 가진 스포츠워치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정석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시 방향에는 이제 모델명과 오토매틱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시 방향에 이렇게 데이트 윈도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트 윈도우는 다이얼과 컬러를 맞춰서 배경색이 블루를 썼고, 스가
굉장히 조금 특이합니다. 제라드 페리고에서 쓰는 폰트 같긴 한데 약간 손글씨 같은 느낌도 나면서 조금 개성 있는 그런 폰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레아토라고 하면은 역시 그 베젤 디테일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확실히 베젤 쉐입앤쉐입에 눈이 갑니다.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살짝 단을 올려서 이렇게 라운드로 구역을 나누고 있고 그 라운드 위에 다시 베젤 역할을 하는 이제 팔각형을 올렸거든요. 로레아토의 캐릭터를 결정하는 그런 디테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면에서 보시면 팔각형 부분은 유광 가공을 했고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유광 가공을 해서 케이스와 베젤이 만나는 부분의 이 경계가 굉장히 이제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케이스는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이제 브레이슬릿으로 이제 연결되게 되는데 이제 이 H 모양의 링크가 클라스프로 가면서 이제 좁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가운데 부분은 이제 그 유광 가공을 해서 개성적인 디테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라드 페리고의 기본형 무브먼트라고 있죠. 01800 자동 무브먼트 탑재되어 있고 이 무브먼트는 진동수가 28800 VPH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전에 봤던 프리브릿지와 베이스 무브먼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울 저그는 54시간, 방수는 100m입니다. 네. 이 모델은 로레아토 크로노그래프 42mm고요. 좀 전에 보셨던 로레아토 오토매틱 42mm와 케이스 구조는 동일합니다. 대신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조금 더 두껍습니다. 측면에 푸시 버튼이 이렇게 이제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크라운 가드가 있습니다. 무브먼트가 자동이너스 크로노그래프 GP03300 전형적인 369 구조의 3카운터입니다. 실버 다이얼이다 보니까 대비를 이루기 위해서 카운터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3시 방향에는 스몰 세컨드, 그리고 6시 방향에는 12시간 카운터, 그리고 9시 방향에는 30분 카운터를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살짝 틀어서 보니까 블루 스틸을 사용한 것 같아요. 블루 스틸을 사용한 핸즈와 인덱스를 이제 쓰면서 조금 더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데이트 윈도우는 4시와 5시 방향에 이렇게 걸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수 성능이 몇 미터죠? 이것도 100m입니다. 푸시 버튼에서 이제 물이 침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스크류 방식의 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작동을 하려면 이렇게 스크류를 풀어서 돌린 다음에 눌러야 합니다. 크로노그래프를 작동했을 때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네요. 약간 리셋 버튼이 스타트 스톱에 비해서 조금 무겁다는 느낌은 있지만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용을 했으면 이렇게 스크류를 감아서 돌려 넣으면 푸시 버튼이 눌러지지 않고 안전장치를 겸하면서 방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클래식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컨텐츠 하나에서 브랜드 스토리와 모델 4개까지 이렇게 빠르게 살펴봤더니 좀 힘드네요. 알찹니다 이거. 다른 브랜드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좀 힘듭니다. 브릿지 컬렉션은 브랜드의 상징적인 화살표 모양의 브릿지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면서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를 깨서 매력이 분명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3 골드 브릿지가 너무 컴플리케이션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1975년에 나온 로레아토 라인업을 지금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트렌드에 딱 적합한 모델이라 브랜드에서 이제 주력으로 밀고 있죠. 과거에는 조금 어떤 모델을 내세워야 할까 조금 고민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브릿지를 통해서 드레스 워치를 좀 로레아토를 통해서 이제 스포츠 워치를 강조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가면서 이제 조금 브랜드가 과거에 비해서 좀 선명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쌍두마차처럼 브랜드를 잘 끌고 다녀야죠. 선명해진 캐릭터를 이제 그 뒷받침할 수 있는 매니팩처링 능력이 이제 제라드 페리고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격을 알려드려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하나씩 던지면 가격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브릿지 5,251만 원, 프리 브릿지 2,413만 원, 로레아토 오토매틱 42mm 1,601만 원, 로레아토 크로노그래프 42mm 2,075만 원입니다. 이야, 사실 조금 전에 살짝 옆눈질을 해서 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라드 페리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뷰로 돌아올지 또 어떤 컨텐츠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